자, 23년에 있었던 국가지 형소법 기출문제 해설하겠습니다. 형소법도 형법처럼 쉽게 나왔습니다. 평이하게 나왔어요. 물론 뭐 작년보다 어려웠다. 물론 작년보다는 어려웠어요. 작년이 너무 쉬운 거고 이번에도 쉽게 나왔습니다. 다만 이번 형소법은요 약간 헷갈린 게 몇 개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조문을 좀 장난을 좀 많이 쳐놨어요. 중간에 함정을 해가지고 함정을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조문 때문에 좀 한두 개 설문 정도가 조금 이렇게 헷갈린 게 들어가가지고 조금 뭐 틀렸을 수는 있는데 근데 나머지는 또 평이해가지고 물론 뭐 헷갈린 거 조금 있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조금 어려워졌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증언거부권.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네요. 자, 확정되면 다시 처벌받을 염려가 없다. 따라서 처벌받을 염려가 없으니까 증언거부권 없다. 둘째 줄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재심 청구해도 처벌을 안 받으니까. 2번 형사법의 형사소추나 공소되기를 당하거나 해서의 형사소추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증언거부권 오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증언을 거부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뭐냐면 위증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으니까 그냥 나 아예 말을 안 할게요. 그러면 이 세상에 증언 거부를 못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과거에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처벌받을까 봐 거부하는 게 증언 거부지 앞으로 거짓말할 걸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번 틀린 거고 3번 범행을 하지 않은 자가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 사실을 허위 제박한 후 공범에 대한 증인 자격에서 공범과 함께 범행했다고 허위 진술했습니다. 자, 어쨌든 증인의 자격에서 했습니다. 그럼 증인의 자격에서 얘기를 했으면 이거는 남의 재판이고 여기에서 내가 범죄를 같이 범했다고 하면 이게 나의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처벌할 수 있는 처벌받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처벌받을 염려가 있는 것은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증언거부권 대상이 된다. 자기가 처벌받을 염려가 있는 건 맞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당의 피고인이었다면 그럼 당의 진술거부권이 있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다만 여기 지금 공범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증언거부권이 있다. 4번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을 받은 게 업무상 비밀이죠. 업무상 비밀 거부하려면 거부사유 당연히 소명해야 되죠. 자, 2번 항소 포기와 같은 절차 형성적 소송의 행위가 착오로 인해서 행해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착오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없던 걸로 해주세요 라고 하려면 뭐 따진다고요? 너에게 잘못이 있나 이거 따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했는 것을 요구한다. 너의 잘못이 있다면 무효로 안 해주겠다. 뭐 그런 게 이런 거죠. 뭐 증거 동의를 했는데 나 증거 동의가 뭔 줄 모르고 했어요. 없던 걸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옆에 누가 앉아 있었어? 변호인이 앉아 있었죠. 그럼 변호인이 앉아서 물어봤어야지. 그걸 네 맘대로 해놓고 지금 와서 뭐 없다고 해달라? 안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책임질 수 있는 사유인지를 꼭 검토한다는 거 아시고. 2번 검사에 의한 공소장 제출은 공소득이라는 소송이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공소장 제출이 없다면 아예 불성립이죠. 불성립. 그럼 불성립이면 뭐 하셔야 돼요? 치유가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지. 성립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하자 치유란 건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 형사상 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자 요런 거 장난쳐놨어요. 법원은 공시송달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여러분 공시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는 거죠.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거기 청구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법원이 공시송달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명령을 하는 거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청구 말도 안 되고. 자, 4번 검사가 고소 취소된 사건을 반의사불벌죄는 협박죄로 기소했다가 반의사불죄가 아닌 공갈미소 공소장 변경. 자, 공소장 변경이 나오면 어떻게 판단한다? 변경된 걸로만 판단한다. 그럼 변경된 것이 공갈미수로 변경됐으니까 공갈미수로 판단하면 된다. 공갈죄는 무슨 죄가 아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따라서 고소 취소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다. 하자 치유된다. 치유된다. 이렇게 틀린 건 3번. 자, 3번 형소법은 공소장의 동항소증의 사항들을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규정에 불과하고 그 이외의 사항의 기재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를 적은 거 우리 판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되지 않는다. 우리 판례가 공소장 일본주의와 관련해서 괜찮다고 한 게 전과 적어도 된다. 기억나죠? 지금처럼 시효가 완성된 거 적어도 된다. 소년부 송치 처분이 있었던 거 적어도 된다. 그 다음에 동기 적어도 된다. 이런 거 다 적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시소 동기였던 거예요. 이런 거 적어도 아무 상관없다. 판례 입장입니다.
2번 세무수장 등의 고발을 공소제기 요건으로 하는 조세범 철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수사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라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검찰에 요청했다. 세무조사장이 고발 조치를 했답니다. 자, 우리 고발이 없어도 수사할 수 있다. 즉시 고발 사건에서 고발은 언제까지만 들어오면 돼요? 공소유지 전까지만 들어오면 되죠. 따라서 공소유지 전까지만 들어오면 되는데 넷째 줄에 고발이 이순위에 공소유지 있었다고 했으니까 무효 아니다. 3번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 행사에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재 일탈했다. 공소권 남용이네. 자, 공소권 남용이 되려면 우리 판례 뭐라고 그래요? 의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된다. 뭐 가지고는 안 된다? 과실 가지고는 안 된다. 즉 엿먹어 봐라 이런 의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공소권 남용된다라는 거. 자, 4번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불법 연행, 불법 구금, 구금장소 임의적 변경, 위법 사유. 자, 요거는 수사가 위법이죠. 불법 연행 등 수사가 위법이면 원칙 수사가 위법이니까 그때 수집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가 되지만 수사가 위법일 뿐이지 공소제기까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공소제기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는 안 되겠어. 우리가 수사가 위법인데 공소제기까지 위법이 되는 건 하나 있죠. 범위유발형 함정수사. 그것도 하나 예외라고 그랬어요. 범위유발형 함정수사는 공소제기까지 위법 무효로 보잖아요. 근데 그것 빼고는 전부 공소제기가 무효인 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자, 4번에 공소유기 재판. 자, 1번 판례입니다.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다면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됐다 인정되더라도 저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자, 우리 검사의 간인은 왜 필요해요? 간인은? 연결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중간에 누가 바꿔치기 안 했다. 근데 간인이 없어요. 잘못된 건 맞지. 근데 간인은 없지만 뭐래?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이 된대잖아요. 그럼 뭐 간인이 없어도 인정이 되니까 굳이 이걸 공소하게 판결할 필요가 없다가 되죠. 판결했다고 X고. 2번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 포함되지 않았다. 아예 죄가 되는 게 안 적혀 있다. 대표적으로 너무 이뻐요. 이런 거 처벌해 주세요. 이쁜 거 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무슨 사유? 공소기각 결정사유, 경폭 취사, 관할에 경합이 있거나 범죄될 사실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공소가 취소되었거나 사망했을 때 요거에 공소기각 결정사유. 자, 3번 재판권이 없으면 제법이다 고쳐죠. 공소기각 판결사유. 요거죠. 재판권이 없다. 법률 위반, 공소기각 법률 위반일 때, 이중기소일 때, 공소를 취소했다가 다른 중요한 증거도 없는데 공소를 제기했을 때, 그 다음에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됐을 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원치 않을 때 제법이다 고쳐. 그럼 공소의 판결서에 맞고. 자, 4번에 동일사건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경합이잖아요. 경합. 동일사건이 여러 법원에 계속된 경우 경합이니까 경포치사 공소의 결정.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죠. 자, 5번에 법관의 기피 원인으로서의 불공평한 재판할 염려가 있는 때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자, 2번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 신청을 채택하지도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기피 사유가 되지 않지만 이미 행한 결정을 취소했으면 기피 사유가 되느냐. 자, 우리 증거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자유재량이다. 법원의 자유재량이기 때문에 기피 사유 안 된다. 또 뭐 기억해야 되지? 기피 사유도 안 되고 그 증거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의 신청은 뭐만? 위법할 때만 할 수 있다. 어차피 자유재량이니까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이의 신청할 수 없다. 그런 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 자, 3번 재판장이 피고인의 증인신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해침해했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가 없더라도 재판장이 증인에 대한 피고인의 신문을 제지했다. 별로 신문 제지는 얼마든지 재판장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본질적 권리만 제한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다. 기피 사유 안 된다. 입 닥쳐 한다고 그랬잖아. 쓸데없는 말 많이 하면 그만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기피 사유가 된다는 X. 4번 형사소송법에 정한 기간 내에 재정신청 사건의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것만 가지고도 기피 사유 안 된다. 재정 결정이 옛날에 이게 옛날에는 짧았는데 지금은 3개월이죠. 3개월인데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그래요? 훈시 규정이라고 한다고. 훈시 규정. 가능하면 그때 해줬으면 좋겠다. 지나도 상관없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기피 사유가 될 리가 없어요. 이건.
자, 그다음에 6번.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되고,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에서 요증사실과 형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이 있는 의문을 하죠. 모든 의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써요. 합리성이 있는 의문. 2번. 자, 요것도 좀 장난을 쳐놨습니다. 2번에 보면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공판 절차상 재판장 처분, 우리 재판장의 처분에서 이의심이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신청을 법령에 위반할 때만 할 수 있어요. 상당하지 않을 때는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문을 좀 깊게 내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재판장이 소송 지휘권이 있잖아요. 재판장은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소송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법령의 위반만 가지고 신청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 주의해 두시고. 3번.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사건의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유력한 증거 자료가 당연히 되고,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 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면 표적할 수 있다. 우리 뇌물을 준 놈이 먼저 재판을 받았는데 뇌물을 준 놈이 5천만 원 준 걸로 돼 있으면 받은 놈을 재판할 때도 5천만 원 받은 걸로 봐야 되겠죠. 다만 받은 놈 재판하다가 뒤로 5천만 원 더 준 게 나와. 그러면 1억 받은 걸로 해야죠. 그 얘기입니다. 4번.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도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고 법원 역시 범죄 사실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판 절차를 진행한 결과, 자, 핵심 나왔네.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어서 법관의 심증에서 이루어져 버렸답니다. 우리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하면 공소제기가 위법이 되지만 이게 하자 치유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어서 심증 형성이 이루어져 버리면 하자가 치유돼 버린다. 다툴 수 없다. 7번 공소장 변경.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부분을 즉시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법원이 공판 절차를 진행한 조치는 당연히 위법이긴 합니다. 다만 여러분 공소장 부분이나 공소장 변경 신청서 부분은 왜 준다고 그랬어요? 준비 갖고 오라고 보내는 거잖아. 그러면 공소장 부분이나 변경 신청서 부분은 준비하라고 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전에 피고인과 변호인 둘 다 보낼 필요 없이 하나한테만 보내면 된다. 그 얘기도 했죠. 왜? 하나만 보내면 둘이 같이 준비할 거니까. 그럼 또 하나, 준비를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맘이에요? 자기 맘이잖아. 그래서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괜찮다고 하면 하자가 치유돼 버립니다. 따라서 거기 보면 그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의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즉 본인들이 뭐라고 그래? 괜찮아요. 우리 준비 다 해갖고 왔어요. 라고 하면 이거 안 보내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건. 자, 2번. 포괄일제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공판심리 중에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입니다.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있더라도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해서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뭐가 있기 때문에? 동일성이 있으니까. 동일성이 인정되는. 동일성이 있으면 원래. 근데 얘는 안 되죠. 이거 왜 안 되지? 중간에 확정 판결이 껴버렸으니까. 자, 봅시다. 우리 전에 했던 거 요렇게 좀 기억하자고 그러죠. 그냥. 자, 포괄일제가 하나 있어요. 1월 절도, 2월 절도. 그리고 얘가 6월 절도가 하나 있고 7월 절도. 근데 여기에 4월 달에 확정 판결이 하나 껴 있어요. 그럼 이제 확정 판결이 4월 달에 있게 되면 기판력이 발생하죠. 근데 기판력은 어디만 발생하죠? 선고 이전 사건에만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는 기판력이 당연히 안 미쳐요. 여기는 절대 기판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기판력이 미치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선고 이전에 기판력이 미쳤던 조건이 뭐죠? 같은 사건이지. 동일 사건이어야지 기판력이 미치는 거지. 그럼 다른 사건일 때는 기판력이 안 미치겠죠.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4월달 절도가 if 상습절도로 기소돼서 처벌을 받았다면, 다시 말해서 상습절도라는 얘기는 얘도 절도고 얘들도 절도인데 얘가 상습절도가 되면 전부 하나로 보겠다는 겁니다. 상습절도라는 것은 이렇게 보겠다는 거잖아. 각 절도들. 그럼 같은 거로 보니까 동의사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동의사건이 된다면, 자, 기판력은 어떻게 돼요? 기판력은 1, 2월에는 기판력이 미친다. 근데 뭐에는 당연히 안 미친다. 6, 7은 무조건 안 미친다. 그럼 어떻게 된다? 분리된다. 여기까지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습절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선고 이전 사건의 기판력이 미친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원래 안 미치게 돼 있으니까 얘는 미치고 얘는 안 미치니까 뭐가 된다? 분리가 된다. 미친다, 분리가 된다. 요거 기억해야 돼. 그럼 얘는 분리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잘려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려버리면 이 사건과 이 사건은 다른 사건이 돼버려요. 분리가 돼버려가지고. 그럼 요걸 추가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추가 기소해줘야 돼. 추가 기소. 공소장 변경은 안 된다는 거야. 분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기소로 들어와야 됩니다. 얘 지금 공소장 변경 안 되는 거야. 추가 기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상습절도가 아니라 얘가 단순절도로 처벌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절도는 절도를 이게 따로 보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사건과 요 사건은 다른 사건이 돼버립니다. 그럼 단순절도면 이건 별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건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건이다. 그러면 당연히 기판력을 받더니 1, 2월에도 안 미치고 6, 7에도 안 미치죠. 그럼 분리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분리되지 않는다. 그럼 이때는 공소장 변경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 아셔야 돼. 그래서 이게 상습 동일 사건 이런 말이 나와버리면 선고 이전 사건의 기판력이 미친다. 그러다 보니까 분리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기소로 들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개를 잘 기억해 두시고, 자 3번에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면, 자 파기 완송돼도 어차피 항소심으로 다시 왔으니까 뭐가 가능하다? 공소장 변경이 된다. 우리 공소장 변경 안 되는 건 절차가 2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공소장 변경 안 되는 거? 고약하게 변경하지 마라 그랬잖아. 응? 변경 안 되는 2개. 상고심하고 요 2개만 변경 안 돼요. 나머지는 변경 다 됩니다. 그래서 파기 완성받아서 또 항소심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다. 4번에 공소장 변경을 하려면 공소장 변경은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말로 해도 되는 경우가 있더라. 제동이죠. 제동이. 제정하고 동의되거 하거나 이익이 될 때 제동이. 자, 그다음 8번. 형사소송법이 명시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문제죠. 여러분 2번에 집행정지는 신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행정지는 직권으로만 할 수 있잖아. 어떻게 청구 신청이 있겠어요? 구속 취소는 청구할 수 있잖아. 감정유시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 재심도 청구할 수 있는데 집행정지는 직권으로만 가능하다. 2번이 틀렸고 9번. 항소심에서는 취소 당연히 안 되겠지. 공소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니까 취소 안 되고, 종국재판이 외부적으로 성립됐다는 게 뭐죠? 외부적으로 성립됐다. 선고됐다는 얘기죠. 선고. 그러면 하나가 선고가 돼버리면 이미 선고해버린 거 어떻게 고쳐요?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복을 뭘로 해요? 항소나 상고를 하는 거예요. 법원 자체는 못 고쳐요. 고쳐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 항소나 상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일단 성립되면 선고해버렸기 때문에 법원이 선고해놓고 주소 담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 재판장 처분에는 준항고, 우리 준항고가 다 7일로 돼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재판장 처분에서는 고지일로부터 7일이다. 7일이다. 즉시항고도 지금 며칠이에요? 7일이죠? 7일로 된 거 아시고. 4번에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들. 자, 경찰 작성 피신조서네. 자, 경찰 작성 피신조서는 몇 조? 312조 사항. 사항 아니죠? 사항이 틀렸고.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0번.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하던 때는, 자, 송부하던 날로부터 우리 재정신청은 며칠? 재정신청은 항고가 기각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돼 있다. 그럼 이거 지방검찰청이 신청하잖아요. 그럼 지방검찰청이 고등법원으로 보내줘야 되잖아. 고등검찰청 거쳐가지고. 그럼 송부는 며칠? 7일. 그럼 고등법원은 이걸 받아놓고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잘 받았다고 얘기해줘야지. 잘 받았다고 통지하는 게 10일. 그리고 재정 결정하는 게 3개월. 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17, 13 그랬잖아. 17, 13. 숫자 4개 기억하시고. 따라서 거기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는 게 아니라 10일이죠. 10일. 10일 이내에 통지하고, 그 다음에 3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뒤는 맞는데 앞에가 틀렸네. 2번. 그 이건전 조사, 내사종결은 재정신청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재정신청은 불기소 처분일 때만 가능하고, 내사종결은 아예 수사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럼 내사종결에 불만이 있으면 뭘 하면 돼요? 고소를 하면 되지, 고소를. 그럼 수사해 준단 말이에요. 재정신청은 수사를 하고
불기소가 됐을 때 문제이기 때문에 내사 종결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3번 재정신청인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제한고 제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답니다. 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니까 뭐가 돼? 상소권 회복 청구 가능하죠. 그래서 제한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다 설문은 새로 나왔는데 이론은 기본 이론이에요. 기본 이론. 자, 4번 재소자인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제한고를 제기하는 경우. 자, 문제는 재정신청은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소자 특칙이 없다. 그럼 재소자 특칙이 없기 때문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맞는 건 2번이고 11번 피고인이 법인일 때, 우리 법인일 때 변호인 선임, 우리 그 대리가 지금 되는 게 뭐 있죠? 요 네 가지잖아. 재고, 변상, 재정신청, 고소, 변호인 선임, 상소 네 가지인데 이 재정신청과 고소는 아무나 대리할 수 있어요. 아무한테나 시켜도 괜찮단 말이야. 근데 변호인 선임과 상소는 정해져 있어요. 변호인 선임은 누구만 대신할 수 있어요? 이 직병법만 대신할 수 있단 말이야. 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자만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못 시켜요. 그래서 대리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만 대리할 수 있단 말이야. 상소도 대리를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요 직병법 요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변호인이 선임됐다면 변호인도 상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변호인이 하나 추가될 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변상은 아무나 변상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 우리 저기 변상할 때 변상은 책임진 사람이 변상을 해야지. 아무나 변상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변호인 선임과 상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변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요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직배형법이 아니라 직배형법이 다른 사람한테 시킬 수 있다? 안 돼요. 대표자가 안 하고 대표자가 다른 사람한테 시킬 수 있다? 안 돼요. 두 것만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재고 변상도 하나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기 지금 대표자가 제3자에게 위임하는 거 안 됩니다. 변호인 선임은. 2번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 이유서만을 제출해놓고 기간 지나고 나서 나중에 선임 제출한 거 보정적 추한 안 되죠? 유효하다 X. 일단 필요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해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무죄 판결했답니다. 자, 변호인 없이 진행한 건 위반인 건 맞아요. 근데 결과가 뭐가 나왔어요? 무죄가 나왔네. 그럼 변호인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유죄 나올까요? 변호인 없을 때 무죄, 변호인 있으면 유죄.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없어도 무죄면 있어도 무죄죠. 따라서 소송 절차의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만 당일 판결이 무효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봐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효다고 했어. 그 다음에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이 여러 명이라면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행사가 한계를 일탈할 것이 여부는 당연히 변호인이 세 사람이면 접견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차이가 나는 거지. 당연히 이것도 새로 나온 설문이긴 하지만 판례에 있는 내용인데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그렇겠죠. 변호인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중에 침해된 사람을 따지는 거니까. 자, 12번 강제수사.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는 항상 체포 여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그럼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 차관에게 체포 당시니까 체포한 사람이 판단해야 되고 따라서 뭐가 있다? 죄량이 있다. 따라서 현저히 합리성만 일치 않으면 괜찮다. 근데 현저히 합리성을 잃으면 그건 위법이죠. 그건 위법이고. 구속기간 연장 허가 결정이 있으면 연장기간 언제로부터? 만료된 다음 날부터. 만료된 날은 기존 영장 가지고 되니까 만료된 다음 날부터가 이제 연장이지. 만료된 날이 아니라 만료된 다음 날부터. 그다음에 우리 보석 청구네. 보석 청구, 직배형법, 가족, 고용주, 동거인. 요거는 맞죠? 근데 어디가 들었어요? 피의자죠, 피의자. 여러분, 우리 보석 청구는 피고인이 하는 제도, 피고인이 청구하는 제도야. 피의자에게는 피의자 보석은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직권으로만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 속으시면 안 돼. 이 보석 나오면 이거 피고인 보석은 청구가 가능하지만 피의자 보석은 적부심 청구를 해야 되잖아. 그럼 피의자 보석은 청구할 수 없다.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돼.
그 다음에 수사관의 압수영장의 적이 요거 최신 판례죠. 영장의 적인 출석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압수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구글 서버 얘기했잖아요. 피의자의 집에 압수하러 갔더니 컴퓨터가 있어. 그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구글 서버에 미국에 있는 구글 서버에 접속해서 다운받아가지고 압수하는 거 적법이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 판례가 적법이라고 하다 보니까 수사기관들이 남용을 해가지고 그냥 압수영장 하나만 가지고 막 서버에 접속해서 막 다운을 받아버리니까 우리 대법원이 제한을 좀 했죠. 원격지 서버에 접속해서 다운받는 거 가능하긴 한데 조건이 있다. 영장에 적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예외 두 가지 뭐 기억하라고 그랬죠? 저장 연결 서버가 안 적혀서 되는 경우가 두 개가 또 있긴 있어요. 자, 그건 뭐냐? 내가 이제 피의자의 집에 가서 컴퓨터를 압수하거나 휴대폰을 압수하는 건 상관없어. 근데 원격지 서버에 접속하는 게 지금 별도의 문제잖아. 원격지 서버에 접속하는 게 영장에 적혀 있으면 아무 문제 없고 안 적혀 있으면 원격지 서버에 접속을 원래는 못하는 게 맞지. 다만 우리 옛날 판례는 뭐였어요?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영장으로 받았어요. 그럼 내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영장으로 받았으니까 아이디 비밀번호 치고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당연히 들어갈 수 있지. 그거 하나 가능한 거. 또 하나는 영장에는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얘가 뭘 한 거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미 제출한 거야. 알려주면 충분히 가능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격지에 접속을 하려면 영장에 적혀 있는 게 원칙. 다만 안 적혀 있어도 인정하는 건 두 개. 아이디와 비번을 영장으로 아예 받아버렸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아이디와 비밀을 이미 제출해 주거나 그럼 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쓸 수 있으니까 당연히 접속할 수 있는 거죠. 그거 두 개는 예외입니다. 예외. 어쨌든 일본 판례가 이게 중요한 판례라고 했잖아요. 여기 나오면서 기존의 수사관들이 막 자기들 마음대로 했던 것을 법원이 제동 건 거예요. 자, 13번. 아까 했던 거 똑같은 거네. 상습범으로 포괄일제에 관계된 여러 개의 사기범죄 사실 중 일부에 대한 기소세가 단순 사기 체크해죠. 이번 시험 보면 국가직 시험 문제 보면 이게 출제원이 왜 냈던 걸 뒤에서 또 내고 막 계속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단순 사기죄로 유죄 판결 확정되면 자, 그 선고 이전 사건의 기판력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밑에 3번 단순 사기죄의 기판력은 추가 기소된 상습 사기죄에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체판 해주면 된다. 여기 3번이에요. 거기 네 번째 설문이 추가 기소란 말을 약간 애매하게 썼는데 추가 기소라고 그러면 그 전에 기소가 된 것처럼 돼 있는데 표현은 조금 애매하게 잘못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 판례 객관식 문제집은 문제에 맞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14번.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었고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해서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 당연히 위법이고 2번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는 재판에서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심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했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을 출석에 누가 넣었어요? 피고인이 안 나와버렸네. 자, 이거는 공판기일에서 하는 증거조사와 공판기일 외에서 하는 증거조사의 차이죠. 2회 공판기일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공판기일에서 하는 증거조사는 누가 해요? 법원이 하죠. 수소법원이 증거를 조사할 것이고 이건 공판기일이니까 여기 누구 나와 있어야 돼? 피고인 당연히 나와 있어야 돼요.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하고 불출석 재판이 아닌 이상은 피고인이 안 나와 있으면 재판을 진행 못하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해야 되고 요거 기억나죠? 자, 그러면 공판정에서 수소법원이 증거를 조사하면 증인을 만났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증인신문을 수소법원이 직접 했죠. 전문 증거 아니죠? 증인한테 직접 들었잖아. 그럼 이때는 뭐가 증거로 쓰여요? 증인의 진술 자체가 증거로 쓰입니다. 이거는 전문 증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공판기일과 공판기일 사이에 여기서도 증거조사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자, 4월 2일날 공판기일이 있고 4월 15일날 258이 있는데 4월 7일쯤에 서울대병원 가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증인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그럼 서울대병원 가서 증거조사 해요. 이건 누가 해요?
수면복관이 나가야지. 수면복관이 나갑니다. 그럼 수면복관이 나갔을 때 이거 피고인 출석해야 되나요? 공판기일이 아니잖아. 공판기일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요? 피고인한테 통지만 해줘요. 통지해주고 출석하고 안 하고는 지 맘이야. 이거는 자기가 안 나가도 되는 거니까 그럼 통지만 해주면 돼요. 통지만 해주고 하면 되고, 다만 이제 문제가 있어. 여기서 증인을 조사하게 되면 증인은 법원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수면복관이 들었잖아. 근데 재판은 법원이 직접 듣도록 돼 있단 말이야. 무슨 법칙? 전문법칙. 직접 들어야 되는데 수면복관이 대신 들었잖아요. 그러면 수면복관이 전해준다고 해도 이건 전문 증거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요때는 증인 신문조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돼 있고, 공판이 아니니까. 그럼 증인 신문조서를 작성하는데 이건 뭐가 되고? 이거는 전문 증거가 되고. 알겠죠? 그리고 어쨌든 이건 누가 읽어야 재판할 수 있어요? 법원이 재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수면복관이니까 이걸 법원이 읽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당연히 다음 기일 때 이걸 뭘로 제출한다? 증거로 제출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법원이 증거조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증거로 쓸 수 있는 거야. 여기는 수면복관이 있으니까. 그럼 수소법원이 조사를 해줘야 증거를 쓸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그럼 수소법원이 이걸 증거로 조사할 수 있느냐? 이거 전문 증거인데 수면복관이 들은 거 아니야. 자, 이게 몇 조? 311조. 당연히 증거로 쓸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자, 공판 기일에서 증인 신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피고인이 안 나와버리니까 이걸로는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해버렸어요? 이걸로 하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야. 이걸로 하겠다. 그럼 이걸로 하면은 통지만 하면 주면 되거든. 통지해서 안 했어요. 이날 나오라고 했었잖아. 근데 지가 안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피고인 안 나온 거 아무 문제 없다. 다만 문제는 뭐냐? 이걸 공판 기일 외로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전문 증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전문 증거가 되니까 다음 재판에 법정에 증거로 제출해가지고 조사해줘야 된다. 자, 요게 이제 우리 판례니까 봐보시면, 자, 넷째 줄 끝에 법원이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해서 뭘로 했다?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 그럼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 해도 돼. 왜? 피고는 없어도 괜찮아. 공판기일 외의 신문이니까. 그럼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이거는 전문 증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증인 신문 조서를 다음 기일에 조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된다. 그러면 된다. 그럼 적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번. 증인신문에 있어서 변호인단 차폐시설에 설치는 이미 인적사항에 관해서 비밀 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해서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심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우리 차폐시설 설치는 변호인도 할 수 있다, 방청인한테도 할 수 있다. 근데 변호인까지 막아버리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너무 제한을 받으니까 변호인 이렇게 예외적으로만 하라. 그거까지 하시면 돼. 자, 4번도 약간 장난을 좀 쳤습니다. 자, 수사당 증인신문 청구한 증인신문 절차에서 참여 필요하죠. 참여 통지하고 참여 통지가 해. 근데 참여 통지를 하면 되는 것이지 통지를 했을 때 안 나오면 못 하나요? 통지를 안 하면 위법이지만 통지했는데 지가 안 나오는 건 상관없다고 그랬잖아. 이건 공판이 아니니까. 따라서 끝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통지를 하면 괜찮으니까. 통지만 했으면 괜찮기 때문에 통지했는데 안 나오면 그건 상관없어요. 참여하지 않았다고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15번. 요 1번 설문도 조금 장난을 쳤어요. 요런 게 조금 당황할 수는 있습니다. 자, 전문심리위원은 공판기일에 하나여 거기 체크하시고, 여러분 전문심리위원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죠. 도움을 공판기일에서만 받을까요? 준비기일에서도 도움을 받을까요? 다 받아요. 그러니까 기일이 하나가 틀린 거예요. 준비기일, 기일 다. 그래서 공판기일이 하나요, 재판장 허가를 받아서 뭐 쭉 하는 게 다 틀린 겁니다. 뒤에 뭐 의견을 진술하거나 직접 질문할 수 있다는 것도 알죠? 직접 질문할 수 있고, 또 하나 체크할 게 합의에 참여하는 거 안 되는 거 아시죠? 원래는 그 뒤가 중요한데 앞에를 살짝 함정을 봤어요. 자, 2번. 법원은 전문심리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해서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 주어야 한다라는 거, 기회 줘야 된다는 거 아시고, 그다음에 재척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원은 참여할 수 없는 것이고, 의견은 진술할 수 있다. 우리 법원도 총 맞은 법관, 기피당한 법관이
의견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똑같습니다. 4번 법원은 전문심려라는 규정들을 지켜야 되고 이를 준수함에 있어서도 전문심려 관련된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에 통지해서 참여 여기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최근에 나온 판례죠 이것도. 아주 최신은 아니지만. 자 16번 보증금 납입 조건에 우리 재체포제 구성 나왔네. 우리 재체포제 구성 이건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두 문자로 여부를 해줘 이거네. 자, 긴급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을 다시 체포는 할 수는 있지만 뭐가 있어만 체포할 수 있다? 영장이 있어야 체포할 수 있다. 그래서 긴급 영장.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을 다시 구속할 수는 있지만 구속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하다 이렇게 보라고 했죠. 긴급 영장을 구하다 이렇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적부심 체포나 구속된 사람을 적부심에 의해서 석방을 했다가 얘를 다시 체포나 구속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이건 법원이 풀어줬기 때문에 엄격하다고 그랬죠. 언제만 된다? 도망했거나 증거멸 했을 때만 되고 뭐 가지고는 안 된다? 염려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정망증 이렇게 했잖아요. 정망증. 그 다음에 구속된 놈을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피의자 보석이죠. 이렇게 풀어주면 다시 구속할 수는 있지만 얘는 사유가 좀 많아진다고 그랬지. 얘는 원래 안 풀어줘도 되는 놈을 법원이 서비스로 풀어준 거기 때문에 조건을 위반하거나 출석에 불응하거나 도망했거나 도망의 증거면 얘는 염려까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보조석도 염려. 이렇게. 이건 정망증, 건망증 말고 정망증. 이거는 보조석도 염려. 단순 암기예요. 단순 암기. 그럼 거기 봅시다. 기업번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관이니까 보조석도 염려고 둘째째 조건을 위반했다고 나오잖아요. 조건을 위반했으니까 다시 체포 구속할 수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근데 거기 밑에 2번에 체포구속 적부심이에요. 적부심. 적부심은 정망증입니다. 따라서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안 돼요. 염려하고 안 됩니다. 3번 보증금 납입 쪽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자 보조속도 염려인데 그 피해자가 뭐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갈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재차 체포 구속할 수 있다. 뭐가 들었어요? 이건 피의자잖아. 보증금 납입 쪽으로 석방. 보석. 피고인 보석. 보석으로 풀려난 놈을 다시 구속하려면 이건 구금이지 다시. 재구금이지. 이때는 뭐라고 그랬죠? 똑같이 보조석도 염려에다가 얘가 공소적이 됐으니까 하나 더 붙인다. 뭐? 해. 이렇게. 얘는 피고인 보석일 때 그러는 거야. 피고인 보석일 때. 피의자 보석은 해 없어요. 얘가 보조석도 염려. 여기까지는. 근데 피고인 딱 됐잖아. 피고인 보석은 보조석도 염려? 해. 이거 하나 추가된 거라고 보잖아. 근데 지금 얘는 지금 피의자잖아. 피의자니까 해는 들어가면 안 돼요. 해는 피고인을 보석으로 풀어줄 때. 두 문자는 간단하잖아. 보조석도 염려. 피고인 되면 보조석도 염려? 해.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자, 4번 봅니다. 검사사법경찰관에 의해서 영장에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에서 재차 체포하지 못한다. 아니, 체포영장으로 석방된 사람은 다시 체포하는데 제한이 없어요. 다른 증거 필요 없어. 우리 여러분 다른 증거가 필요한 게 3가지 있다고 했죠. 우리 형사법에 딱 다른 증거를 발견한 경우만 되는 거. 그렇잖아요. 3가지. 다른 중요한 증거가 필요한 경우 딱 3가지. 재구속, 재기소, 재정신청, 기각결정 났는데 기소. 이 3가지밖에 없어요. 이 3가지밖에 없는데 얘가 자꾸 시험에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번이 답이고 17번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해서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는 형사절차에서 검사에 대해 무기대 등의 원칙이 보장되는 절차를 향유할 헌법적 권리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자, 2번. 형사소법 57조 1항은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는 법률에 따른 규정이 없는 때는 작성연월일과 소속 공문서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률에 따른 규정에 검찰사건 사무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우리 요 판례 아시죠? 공소장에 검찰사건 사무규칙에서는 공소장에다가 and 서명까지 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럼 공소장에는 공소장에 기명날인하고 서명까지 다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검사가 뭐만 했어요? 기명날인마다 해버렸단 말이야. 이렇게 검사가. 자, 여기서 문제가 됐네.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서는 기명 날인만 하면 안 되고 뭐까지 해야 돼? 서명까지 하라고 돼 있는데 서명 빠졌네. 그럼 검찰 사건 사무규칙 위반이죠. 위반인데, 자, 2번 설문 잘 봅시다. 첫째 줄 끝에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는 뭘로 해도 된다?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뭘로만 해도 돼? 기명 날인만 해도 되잖아. 그럼 만약에 이 검찰 사건 사무규칙이 여기 법률에 들어가 버리면 법률에서 기명날인 and 서명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기명날인 서명해야 되지만, 검찰 사건 사무규칙이 법률에 안 들어간다면, 예외 법률에 안 들어간다면 그냥 뭐만 하면 돼요? 기명날인만 해도 되지. 그래서 이거 자체를 가지고 우리 판례가 괜찮다고 그런 거야. 이거 괜찮다고 했고, 또 하나 여러분 이 판례는 추후에 검사가 또 뭐 또 했어요. 나중에 법정 와서 다시 서명 또 해주잖아. 이렇게 플러스 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추한도 인정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두 가지 얘기했잖아. 일단 기명날인하고 서명까지 해야 되는데, 물론 서명은 빠진 거 있다. 문제는 좀 있다. 이게 검찰사건 사무규칙에 위반됐으니까. 하지만 우리 형소법에서 기명날인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큰 위법 아니다 이 말인 거고. 두 번째, 후에 검사가 법정 나와서 뭐 해줬다? 서명 추가로 했잖아. 근데 뭐가 위법이에요 말이란 말이야. 그 판례죠. 그래서 이 검찰사건 사무규칙은 여기 법에 들어가지 않는다. 법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기명날인을 한 것만 괜찮다 이거예요. 자, 3번에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자, 이거는 뭐다? 토지관할의 분배다. 그래서 사법행정사무로서 분배하는 게 사무분배가 아니다. 따라서 토지관할의 분배이기 때문에 지원에 관할 사건을 본원이 할 수 없다. 4번 우리나라 군이 전시에 범한 성폭력 특례법 범죄. 요것도 약간 지엽적인 것이 나왔는데, 자, 성폭력은 군인도 일반 법원에서 합니다. 다만 여기 보니까 전시라고 돼 있잖아요. 전시는 누가 한다? 군사법원이 한다. 군사법원이 한다. 자, 18번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진술하였다는 사실 자체네. 말했다는 사실 자체. 이 대표적인 게 명예훼손죄, 모욕죄 같은 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같은 것은 누가 목격자다? 말을 들은 사람이 목격자다. 따라서 그게 전문 증거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떤 정황들로 사용될 것이란 이유로 그 서류의 증거는 인정된다. 이건 뭐냐면 전문 증거가 아니란 얘기죠. 사실 자체니까 전문 증거가 아니더라. 근데 문제는 그 내용의 진실성 이렇게 나와버리면 전문 증거가 돼버린다고 그랬죠. 그럼 진실성을 증명할 때는 다시 뭐가 된다? 전문 증거에 해당이 된다. 자, 2번 검사가 작성한 피고는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해서 피고인이, 자, 둘째 줄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한다. 이거 동의하겠다는 거다, 안 하겠다는 거다? 이건 안 하겠다는 거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검사의 조사를 받은 참고인이 법정, 자, 증언을 거부. 자, 증언을 거부하게 되면 증언 거부권 행사한 거, 우리 거의 둘째 주에 정당하다면 그랬는데, 우리 여러분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다 안 따지죠?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다 증언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314조 인정? 안 해준다. 안 해준다. 4번 참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이네. 자, 서류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네. 조사자의 증언. 그럼 조사자의 증언 딱 나왔으니까 몇 조? 316조. 사람이니까. 그럼 316조 해놓고 나면 1항인지 2항인지를 판단해야 되죠. 1항과 2항은 뭘 갖고 판단한다? 누구한테 들었나? 누구한테 들었어요? 참고인의 진술 되잖아. 그럼 1항이에요, 2항이에요? 2항이지. 그럼 2항이면 특신 상태만 있으면 돼요? 필특이야 돼요? 필특이야 되지. 2항이니까, 참고인이니까. 그럼 필요성과 특신 상태가 필요하죠. 근데 답 나왔네. 둘째 줄 법정에 출석했다고 딱 돼 있잖아요.
나영이를 조사한 경찰관이잖아. 나영이를 조사한 경찰관이면 나영이가 죽었을 때만 경찰관의 말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잖아. 2항. 조두순을 조사한 경찰관은 1항. 그때는 그냥 쓸 수 있지만 나영이 참고인 나영이를 조사한 경찰관은 2항이니까 나영이가 죽었을 때만 된다. 근데 나영이가 지금 법정에 출석해서 조사 부인한다고 딱 돼 있잖아요. 그럼 증거로 써보세요. 못 쓰지. 316조 2항. 알겠죠? 316조 2항. 자, 19번. 대한민국 헌법 1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서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형벌 부과를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 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말이죠. 이게 변시에서 나왔습니다. 변시에서 나왔던 게 지금 국가직에 바로 나왔는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정폭력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본 적이 있었잖아. 보호처분 받은 적이 있던 사람을 다시 공소제기하는 거 기판력에 반해요, 안 반해요? 반하지 않는다고 그런단 말이야. 왜?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중처벌이라는 것은 형사처벌을 2번 받지 않는 걸 말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 보면 형벌 부과를 의미하는 것이지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 처분이 포함되는 건 아니다. 2번. 항소심이 1심의 재판소에 대한 경정 결정을 하면서 1심이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거. 자, 경정이잖아요. 재판서 경정은 내용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오류 같은 거 고치는 거예요. 오류 같은 거. 저 내용을 잘못했으면 상고를 하거나 항소를 해야지. 그죠? 그래서 요거는 경정 절차에서 내용을 바꾸고는 안 된다. 3번은 뭐 기본적으로 25년 지나면 의제 공소시효 면소. 4번. 간통사건은 유죄 판결이 관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합헌결정 이전에 확정됐습니다. 자, 이 판결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에 확정되었다면 재심 심판번은 무죄요, 면소예요. 자, 거기 봅시다. A라는 법이 있는데 합헌 결정이 한 번 있고 위헌 결정이 있었어요. 그 재판은 여기서 합니다. 위헌 결정 나면 원래 법이 지워지죠. 법이 지워져 소급효과 발생해 지워지는데 어디까지만 지워진다? 합헌 결정 있는 날에 다음 날까지만 지워진다. 그러면 여기만 없어져요. 그럼 여기 있는 범죄는 자, 확정 판결 합헌 결정 거기 보세요. 저기 간통상 유죄 판결이 둘째죠. 합헌 결정 이전에 확정됐잖아. 그럼 얘는 여기서 재판 한번 받았었어요. 그럼 행위는 당연히 옛날이겠지. 여기서 했다가 여기서 유죄 받았단 말이에요. 유죄. 근데 위헌 나와봐야 합헌 이전이니까 얘는 법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무죄예요? 면소예요? 면소지. 그 당시는 법이 살아있었지만 지금 법이 없어졌다. 봐준다? 면소.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서 있었던 행위는 요건 무죄지. 이거는 무죄지만. 그래서 그 무죄 판결이 된다가 틀린 거고요. 자, 재심 사유 중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는 독립적, 고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번 재심 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재심 대상 사건과 별개 공사를 추가하는 거 안 된다. 새로운 걸 추가할 수 없다. 3번 특별사면은 무슨 사유가 아니다? 면소 사유가 아니다. 이건 일반 사면이 면소니까 특별사면 받았다고 해서 면소 판결하면 안 된다. 4번 경합범 관계는 수개의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 판결에서 일부만 재심 청구가 요구했을 때. 자, 우리 이것도 여러 관대를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출이 많이 되니까. 다음에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잘 보셔야 돼. A라는 죄와 B라는 죄 2개가 있었는데 2개의 죄가 경합범 가중에 의해서 유죄가 나오고 징역 2년이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2개의 죄가 합쳐져 버렸잖아. 합쳐지면 이제 뭐가 돼요? 분리할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이 A죄가 이게 재심 사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심 청구를 합니다. 심리를 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A죄에 대해서는 재심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재심 사유가 A죄는 재심 사유가 오케이. 근데 B죄는 재심 사유가 없어요. 여기는. 그럼 우리가 개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개시 결정할 때 원래 이것만 재심 개시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뭐가 안 된다? 쪼갤 수가 없다. 합쳐져 버렸다.
우리 일부 상수에서도 그렇잖아. 합쳐져 버렸으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개시결정은 A, B 둘 다 개시결정한다. 어쩔 수 없다.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재심 개시결정에서 재심을 열다 이제. 그럼 재심을 열었을 때 그럼 개시결정을 A, B 둘 다 했다고 해서 재심을 A, B 둘 다 해요? 그건 안 된다. 왜? B는 재심 사유가 없는데 재판을 다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건 절대 안 되고 A만 재심을 한다. A만 재심을. 그러니까 개시결정은 전부 하더라도 재심 사유가 있는 것만 재심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재심 판결을 할 때 판결도 A에 대해만 재심 판결하겠죠. 자, A에 대해 재심 판결하는데 문제가 있다. A가 무죄가 나와버렸다. 그러면 얘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얘는 재심 사유가 없기 때문에 건들면 안 되는데 얘가 무죄가 나와버리면 여기서 이제 무슨 생기죠. 이게 왜 징역 2년이 남았어요? 둘 다 유죄니까. 근데 얘가 무죄면요. 이것만 갖고 형을 때려야 되잖아. 그럼 한 징역 1년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할 수 없이 이거 B 어떻게 돼? 형을 다시 때려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A가 무죄가 돼버리면 B에 대해서는 뭘 다시 한다? 양형을 다시 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그래서 세 가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물론 죄는 두 개지만 합체가 돼버렸기 때문에 재심 사유가 하나에만 있어도 재심 개시 결정은 어떻게 한다? 전부에 대해서 개시 결정한다. 첫 번째. 두 번째, 개시 결정을 전부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재심 사유 있는 것만 재심을 해야지 없는 건 재판하면 안 된다는 거. 세 번째, 이 재심 사유가 있는 걸 재판할 때 얘가 무죄가 나와버리면 뭐를 할 수 있다는 거? 양형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개시 결정하다. 여기가 틀렸죠? 전부 개시 결정해야지, 개시 결정. 자, 그거 됐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